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 사건의 90% 이상이 형사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형사사건만 하느냐? 그럼 나머지 10% 정도는 뭐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그것에 딸린 다른 사건들이 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형사사건이야. 그런데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이혼 사건이 딸려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 항상 손해배상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이 또 붙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친권 상실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유형에 따라서 파생되는 행정사건이라던가 민사사건 혹은 가사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원천이 되는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건까지 같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가사나 민사사건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혼사건이나 이런 것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혼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우리 의뢰인 이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고 양육비로 과거 양육비 2천여만 원과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약 100만 원씩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서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사사건을 제일 잘하는 이제 제가 가사사건까지 이제 맡아서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구속되기 전에 전 재산을 아내와 아이에게 이미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고 양육비 부분도 최소로 인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서 본인이 한 달에 얻는 수익이 20만 원, 30만 원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매달 내라고 하면 매달 8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달이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미 사건 본인에게 억 단위의 재산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양육비를 선지급한 걸로 좀 봐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위자료가 5천만 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월 둘 합해서 100만 원씩 달라라는 취지로 인정이 됐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 어려운 이런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경우라면 서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실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고,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그냥 채무만 쌓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갱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결혼을 할 때라든지 어쨌든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계속 빚을 안고 채무 불이행자로서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였죠. 실질적으로 이 원고 측에 이미 전달된 돈이 약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 다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가 이제 결국은 이제 피고 측의 주장이었죠. 그런 주장이 1심에서는 먹히지 않았다가 결국 항소심도 꽤 오랜 기간 진행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결국 위자료 부분은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고, 양육비 부분도 최소한으로만 인정이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을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튼 가장 어떠한 사건의 뿌리가 되는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하는 게 참 도움이 된다. 저희가 원고 측도 법무법인이 같은 데였어요. 그런데 출석하는 변호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 담당했던 변호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가사에서 출석하는 변호사가 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형사에서 이때 전달됐던 금액이 어떤 취지였냐라던가 이때 뭐 합의가 된 거냐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지금 다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재판장님이 물으셨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사사건 때부터 쭉 담당을 제가 해왔었고, 그리고 관련 사건들에서도 제가 다 출석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해놨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원고 측이 주장해야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얘기를 했고, 더 원고 측이 주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먼저 선반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여튼 좀 타당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님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둘의 어떤 관계의 맥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가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관련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더라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